네, 안녕하십니까. 지오소프트의 이진열 용사장입니다. 제가 금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오소프트고요. 회사 소개를 안 넣었어요. 15분이 짧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가장 많이 하는 게 오아시스와 새벽 배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은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이 뭐냐, 그 다음에 니아에서 하는 도로주행, 자율주행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에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소개와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제품들 한번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 이제는 지금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이 다 익숙해졌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빅데이터 플랫폼 보고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 뭐냐, 데이터 웨어러스는 뭐고 데이터 마트는 또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겠다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건 싹 정렬돼서 저장되죠. 얘는 그냥 막 저장하고 있어요. 저게 뭔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대부분 관계형 테이블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셋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건 extract, transform, load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오면 내가 분석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데이터들 셋들의 컬럼들을 모으고 취합하고 변경해서 나래비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관한 서비스라는 구조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가 오면 잘게 두셔서 저장을 해요.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스택에서 로딩 저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사이언티스트가 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써야겠는데 그때 스키마를 정해서 만들어요. 스키마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다이나믹 스키마라고 그러고 그냥 반대로 스태틱 스키마입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 아키텍트가 ERD를 보고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는 거 설계하에 미리 짜진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구글에 있는 앤드류 렌지가 유명한 개발자예요. 엉망의 소스를 유용하게 바꾸고자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 소리예요. 언제 쓸지는 모르는 그 빅데이터를 이 트랜스포머하는 연산을 통해서 정리하고 다 저장했어요. 이게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이 일단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꼭 끄집어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죠. 이게 낭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컨셉이 정렬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그 모습이 레이크 같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보면 데이터 레이크, 웨어러스, 데이터 마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데이터 마트는 공장에 보면 오늘 생산 몇 개, 뭐 상태 뭐 이렇게 딱 보여주죠. 그렇게 쓰이는 정보예요. 그러면 데이터 웨어러스는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비즈니스 상태 보여주는 거 그런 정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많이 했다는 일입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예측을 해보고 싶다거나 시장 예측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쓰이는 사람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요. 그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해서 그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고 기업의 경쟁력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데이터 생산이나 활용이나 폭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자체가 빅이기도 하고 수량 자체가 빅이기도 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다루게 됩니다. 형상도 없어요. 요거에서 그러면 세 가지 업체를 소개할 건데, 아파치 재단, 아파치는 오픈소스로 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소화시키냐, 니파이라든가 미니파이 이거 같은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게 부셔서 저장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보내는 작업, 프로세싱하는 거, 스토리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NoSQL이라든가 아니면 일렉서치 같이 이거 스플렁크 같은 기능이죠. 그런 거, 그다음에 HBase 같은 또 데이터, SQL 데이터 처리 등등을 다루고 요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느냐, 이 정도로 정리해서 공개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크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크게 효과는 좀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반해 이제 AWS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즉 빅데이터 플랫폼 나와서 예전 같지 않은데 얘네도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뭘 컨셉을 잡냐면은 스토리지를 핫 스토리지와 콜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잘 쓰이지 않는 원천 데이터는 일단 잘게 싸게 저장하게 하는 콜드 스토리지 저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변환 데이터는 핫 스토리지 올리고요. 더 많이 또 쓰면 메모리까지나 SSD로 옮겨서 활용하게 하는 스토리지에 대한 경제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ETL 기능이라든가 뭐 데이터 이런 것들도 물론 제공하기 위해서 글루라는 그 기능도 제공하고요. 일렉서치 이건 스플렁크 같은 거고, 일렉트 맵리더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키넥틱스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고요. 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제로 아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오픈 AI를 투자하면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일 진보적으로,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1위가 아닌가 싶은 그런 회사고요. 데이터를 팩토리로 만들고 여기서도 기존에 했던 데이터와 데이터의 스토리지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 브링 나온 거 보니까 이쪽은 데이터 웨어러스 계열처럼 작업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인공지능을 써서 뭐 하는 구조로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그려진 것이 스토리지 관련된 거, 모델링 관련된 거, 분석하는 모델 제공하는 거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오픈 AI를 섞어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프라이즈로 공급할 전략으로 바이아스, 파스, 애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데이터 레이크로 올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리포팅은 오피스 365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걸 쓰면 다 비즈니스라는 그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아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아 프로젝트는 이제 중에서 이게 가장 처음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 부가가 되는 가장 그거는 테슬라 때문에요. 테슬라가 도로 주행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여기 기술에 뒤쳐서는 안 되겠다. 국가적으로 저거를 개발하고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국가가 모아서 인재들한테 제공해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작업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행할 때 주행 안전, 또 관제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주행과 관련된 주행 환경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무엇을 수집하니까 정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제해서 데이터셋 형태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활용까지
변경시켜서 이건 저장을 한 거고요. 이 저장한 것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기에 1차, 2차를 합류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합니다. 실제로 주간 기간은 에이머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여기는 장애물을 잡는 거고, 이건 이동체에 대한 거를 찾는 거고, 이건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 여기에 대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이렇게 차량에는 전면에 3개, 측방에 측전방, 측후방 이렇게 해서 7개의 카메라가 달리면서 촬영이 되고요. 버스에 가는 전방색, 후방색, 측방 하나씩 해서 8개 카메라가 동시에 측정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요거고요. 저희가 아직 측방까지는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방 3개에 대해서만 학습 데이터를 만들겠다 하고 있어요. 일단 저장은 되어 있지만 학습용으로 공급하는 건 전방.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도 근거리, 보통거리, 원거리에 따라서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운전도 이렇게 조건들이 터널을 갈 때, 비 올 때, 야간에서 나가는 더 힘들겠죠. 그러게 하고 맑을 때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냐 아니면 도심도로를 달리냐 이런 데이터를 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종류를 다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고 그 중에 주황색으로 박싱한 것이 저희 지오스피드랑 관련된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1부는 주차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고요. 1부는 뭐죠? 주차 시설하고 그 도로 운전하는 거 관련된 거, 또 1부는 방해물, 이게 뭔가 운전할 때 위험을 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고민한 게 이거 라벨링은 쉬운데 세그멘테이션에서 모양 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모으게끔 만들자. 그래서 데이터는 전방 카메라 3개, 초당 30프레시드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걸 원자재는 저렴한 공간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추론을 해요. 그래서 추론해서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터 세그멘테이션 라벨링을 합니다. 초벌구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봐서 라벨 맞추고 확인하고 잘못된 세그멘테이션 조정 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학습 데이터가 돼요. 그 학습 데이터를 다시 재학습해서 뜨게 되면 다음 데이터 왔을 때 얘가 좀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작업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져서 학습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해서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으로 이게 도로 주행 예시예요. 라벨링보다 세그멘테이션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 가장 잘 되는 모델을 찾았어요. 그래서 욜로라는 거, 욜과 요렉트가 좋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못 잡았어요, 사람을. 이쪽에서도 잡았지만 저 멀리 있는 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에 비해 디텍터 RS는 모두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이 덜 가겠구나 해서 디텍터 RS로 우리가 초벌구이할 수 있는 인공지능 RCNN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코코 데이터셋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찍은 거거든요. 귀찮은 게 좀 보여요. 이게 귀찮은 게. 보면 대충 좀 찍잖아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게 되면 예측할 때도 아무래도 정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인터셉트 오버 유니온 계산해 보면 요거 때문에 오리지널이 틀려서
얘 때문에 점수가 더 나빠지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잡은 거는 바퀴 모양, 차 모양 잘 잡아내고 있어요. 거의 틈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높은 퀄리티로 세그멘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저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 구조는 이래요. 여기 보면은 세그멘테이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33만 개의 이미지, 그 중에 220만 개, 20만 개의 라벨도 붙여 있고, 오브젝트도 150만 개 잡았고, 카테고리, 클래스도 80개, 거기에 카테고리도 91개 스톱이 있고, 캡션도 들어있는 게 있고, 사람에 관련된 것 25만 장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것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리고 검색도 어때요? 이렇게 아이콘 찍어서 검색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UI를 제공하겠다 해서 저희도 플랫폼을 만듭니다. 만들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도커를 쓴 이유는 어떠한 종류의 인공지능이나 어떤 종류의 서비스도 다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였습니다. 이걸로 구성을 했고, 데이터가 수집이 오면 여기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AI 인퍼런스가 RCNN 모델 디텍터가 들어와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또 저장을 하고, 그걸 또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세스를 그린 거고요.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못 찾았으면 수정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노테이션 도구를 일단 구현한 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박스를 하나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녹색 점을 찍을 때마다 얘 모양이 구성이 만들어져요. 녹색 점은 오브젝트고, 빨간색 점은 바깥이에요. 그래서 녹색 점과 빨간색 점 몇 개만 찍으면 이 차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포인트 찍는 것보다 훨씬 작업량이 적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공지능이 못 찾았으면 수작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도구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키포인트는 사람의 바디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델입니다. 얘처럼 사람 박스를 주면은 머리가 어디고, 어깨가 어디고, 손팔, 팔꿈치가 어디고, 발이 어디고, 다리가 어디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하느냐면은 자동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이 나오면 내 주행 방향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추측하거나 방향성이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저희 이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이 자원이라든가 컴퓨팅 유효하는 것들을 수입하게 관리해주는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다음 장이 아까처럼 이 사용자 유즈 케이스예요. 여기는 사물 찾을 수 있는 오브젝트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행하고 있고 어떤 사물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인지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나오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동영상과 함께 어노테이션 결과가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받은 거를 검수받기 위해서 지금 작업자 검수가 완료된 거냐, 아니면 수작업 검수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TTA가 인증이 완료된 거냐, 이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저희 그 데이터를 검수하는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증을 받은 것을 공급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과 경험은 코코 데이터랑 똑같은데, 코코 데이터에 없는 거는 동영상은 안 해줘요. 정지 이미지. 저희는 동영상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게 제공됩니다. 이상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서드 파티가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 코드도 제공합니다. 저희가 그냥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썼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불러서 쓰면 돼. 이거 샘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GitHub 형태로 줄 테니까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